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시 장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일기예보만 봐도 계속 비 이래요. 지난 장마철 컨텐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장마 시즌에 무조건 비가 주구장창 내리다기보다는 비 왔다가 더 왔다가 비 왔다가 더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도장면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은 워터 스팟이 되고 벌레는 도장면에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평일날 세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일날 그렇게 주행을 하시면 주말에 세차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차량 관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실제로 일주일이 아니라 2주 혹은 뭐 한 달 간격으로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면에 워터 스팟이라든가 나중에 벌레 사체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피곤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끔 너무 심할 때는 일주일 만에 세차를 해도 벌레가 이미 파고들었거나 워터 스팟이 이미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조금 더 세차 주기를 좀 짧게 잡거나 아니면은 세정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마철에 특화된 세차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 세차 방법만큼 가장 좋은 세차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W2pH 세차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W2pH라는 세차 방법은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지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pH를 더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차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차에 4가지 케미컬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압축 분무기로 쓸 프리워시용 알칼리 케미컬입니다. 그리고 폼으로 쓸 알칼리 케미컬이고요. 그리고 압축 분무기나 폼으로 사용할 산성 프리워시입니다. 저는 오늘 압축 분무기를 활용할 건데 저처럼 게러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압축 분무기로 산성을 하든 폼으로 산성을 하든 솔직히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햇빛이나 온도 때문에 금방 마를 수 있으니 뭐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는 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성 화샴푸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서 2개의 알칼리 pH와 2개의 산성 pH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알칼리 세정과 그리고 산성 세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축 분무기에 알칼리 프리워시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1.5리터 부었으니까 이 프리워시 같은 경우에는 150ml 정도 쓰시는 게 좋죠. 압축 분무기용으로 쓸 프리워시는 좀 용량이 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한 번 소모를 하는데 1.5리터에 1대씩만 해도 150ml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가성비가 있는 면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폼렌스에다가 알칼리 폼을 넣을 겁니다. 보통 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500ml를 채우면 항상 남기 때문에 한 300ml 정도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섞어서 뿌려줍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벌레 사체가 가장 많이 붙는 이 전면부부터 먼저 해주세요. 왜냐면은 뭐 다른 분도 오염이 심하겠지만은 뭐 측면이나 후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벌레가 튀는 거는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의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부분, 루프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 묻는데 루프 앞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먼저 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과 후면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휠 클리닝을 따로 했다면은 휠은 굳이 뿌릴 필요가 없겠죠? 저는 항상 휠을 따로 닦기 때문에 휠은 따로 뿌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중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지금도 이만큼 남아요. 자,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 앞범퍼와 같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앞유리라든가 벌레 많이 튀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먼저 뿌려놓은 데가 좀 반응이 충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은 오염물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까지 반응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반응이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겉만 반응하다 보니까 실제로 딱 고압수 쏴서 제거했을 때 속이 덜 제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좀 더 끌어모아서 자, 벌레가 많은 부분에 남은 양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알칼리 이용해서 벌레 제거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남은 양으로 이렇게 벌레가 많이 튄 데만 집중적으로 재작업을 해주세요.
혹은 뭐 내가 새똥을 맞은 데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산성 오염물들이 있는 데가 있으면은 남은 거를 충분하게 더 뿌려주세요. 자, 다음은 폼렌스를 이용해서 알칼리 폼을 뿌려줄 겁니다. 알칼리 폼도 마찬가지다. 한번 다 쏘고 나는데 좀 나오면 이렇게 전면부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뿌려주세요. 혹은 제대로 안 발린 데 있으면은 뭐 그런 데다가 발라주셔도 되고요. 자, 이 방법은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죠. 알칼리를 압축 분무기로 뿌려 놓으면은 이 반응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응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케미컬 세정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 점착력이 좋은 알칼리 폼을 뿌려가지고 계속 반응할 수 있게 시간을 더 늘려주는 효과인 겁니다. 제가 아까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 남은 걸 한 번 더 뿌렸을 때 그런 효과를 설명했잖아요. 동일한 효과입니다. 즉, 이런 공정이 조금 더 반응 시간을 좀 더 길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상태가 별로 안 심하면은 뭐 뭐든지 간에 한 번 뿌리고 잠깐 있다가 싹 고압수 쏘면은 제거가 되겠지만은 대부분 여름에는 주행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폼을 멍 때려도 되지만은 우리는 좀 더 실용적으로 세차를 하기 위해서 다음 공정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폼렌스가 2개이거나 압축 분무기가 2개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다 담아놔서 준비하면 되겠지만 저처럼 압축 분무기가 폼렌스가 하나이신 분들은 이렇게 폼이 뿌려져서 반응 시간을 줄 때 이때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공정인 산성에서 압축 분무기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압축 분무기를 한번 세정을 해주고요. 산성 프리워시를 역시 아까 알칼리 프리워시와 동일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성 카샴푸를 활용할 겁니다. 역시 권장 희석비대로 하는데 대부분 산성 카샴푸는 희석비가 좀 낮아요. 막 1대 100도 있고 뭐 1대 300, 1대 5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성 효과를 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 제품은 그나마 좋아진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업종에는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대 권장 희석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휘저어주면은 자, 거품이 더 잘 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은 뭐 거품이 어느 정도 흘러내려갔을 겁니다. 좀 이번에 희석비를 좀 쫀쫀하게 해가지고 뭐 아직 윗부분이 안 나가는데 여기서 5분에서 한 10분? 좀 햇볕이 강한 환경이면은 갑자기 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게러짐 환경에서 서늘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10분 정도까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압수로 이제 알칼리 세정제를 날려버릴게요. 자, 고압수 쏠 때 가장 먼저 우리 벌레 많이 붙어있는데 자, 저는 사이드 미러, A필러 자, 6도 상단쪽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먼저 하는데 좀 이렇게 세게 집중적으로 고압수의 압력을 가까이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쓸듯이 그리고 앞범퍼 자, 반대편 가져와서 사이드 미러 A필러 반대편에 양면도 깨끗하게 뚫어주고 구분수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 세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팅층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성도 그런 게 있지만은 알칼리가 코팅층에 영향을 주는 게 더 강해요. 코팅을 평상시 엄청 잘 해놓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권장 희석비로 코팅층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코팅층이 좀 그렇게 오래 유지되게 설계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2pH 방법으로 세차를 해버리면은 코팅층이 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세차 후에 다시 한번 코팅할 걸 염두를 해두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바로 산성 프리워시를 뿌립니다. 자, 근데 아까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잖아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1대10으로 희석을 했어도 실 효과가 1대10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폼렌스도 1대10으로 희석을 해도 토출되는 물과 섞이기 때문에
실제 희석비는 1대 10보다 더 많은 1대 20 정도로 많은 그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력을 끌어올릴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압축 분무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오염도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뿌리면 역시 아까 알칼리 프리워시 때처럼 남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차를 관리하면은 어떤 부분에 워터 스팟이 많이 생기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라던가 평상시에 닦기 힘든 루프 부분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후면 유리 쪽에도 물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후면 유리 같은 부분도 항상 산성을 작업을 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평상시 세차하면서 물때가 금방 생기거나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잔여량을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정으로 이제 카샴푸를 활용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폼을 뿌렸다면은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금방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케미컬이 반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희석비도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반응 시간을 줄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 뭐 정리 정돈을 하거나 다음 공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압축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셀프로 돌리면서 뿌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압축 분무기를 했을 때는 바로 다음 공정 넘어가도 괜찮고 폼을 뿌릴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둔 다음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뭐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길어지면 당연히 더 길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미 알칼리로 이제 겉표면에 이제 손으로 닦일 만한 그런 오염물들은 대부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산성 자체가 목적이 달라요. 뭐 그런 걸 제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때같이 이제 파고드는 것을 이제 제거를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그냥 문지른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산성 카샴푸로 닦아주는 거예요. 자, 산성 카샴푸 닦아주면서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아까 산성폼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 화학 반응이 떨어질 때쯤에 이 산성 카샴푸로 해서 화학 반응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심한 알칼리 오염물들을 다시 한번 뽑아내 준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프리워시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들을 결국엔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닦아내면서 클리닝을 한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성 카샴푸들은 제품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차에도 안전하다라고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뭐 솔직히 문제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세차봉 같은 걸 쓰면은 이렇게 와이퍼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하기 때문에 세차봉을 쓰실 거더라도 어느 정도 워시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미트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때 물때라든가 찌는 데들이 쌓이면은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봉을 쓰더라도 적절하게 워시 미트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 사이에 이런 틈새들도 어찌든 간에 세차봉 같은 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성 카샴푸까지 다 미트질을 했고요. 자, 이미 이 공정을 하면서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반응 시간을 두자고 하면은 케미컬이 말라가지고 안 지워질 수가 있으니 바로 고압수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는 코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코팅층이 많이 깨졌죠. 지난주에 뿌리막을 물을 뿌려놨거든요. 코팅층이 완전히 뭐 많이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또 냅두면 또 금방 물때가 생겨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꽝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드라잉을 하겠습니다. 이때 유리 닦으실 때 혹시 벌레 자국이 좀 보이면은 그냥 드라잉 타올로 그냥 닦으시면 대부분 제거가 될 거예요.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반응이 여러 번 있어서 약해진 상태고, 유리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유리를 뻑뻑 문진다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스크래치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금방 마를 수 있는 상단부라든가 햇빛이 비치는 위치를 최우선으로 드라잉을 해줍니다. 후드라든가 앞유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잘 닦였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 자국이 좀 남았어요. 범프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튄 자국이 얼룩덜룩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는 아무래도 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에 야간 주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 야간에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에 많이 묻죠. 후드나 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쉽게 제거가 돼요. 하지만 뭐 앞범퍼나 사이드미러, 뭐 심할 땐 A필러까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클리너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페인트 클리너로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물이 남아있는 데를 자, 페인트 클리너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닦아주면은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게 심한 수준이 아니거나 혹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세차를 한다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몇 번 문지르다 보면은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도 아까 물때가 엄청 심했는데 많이 지워졌어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덜 지워졌거나 그러면은 페인트 클리너로 가볍게 닦아주면 역시 대부분 쉽게 지워질 겁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세차를 하다가 물때가 진짜 잘 생기는데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진짜 안 지워져가지고 고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산성 프리워시만 뿌린다고 해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화를 해서도 안 되면은 대부분 페인트 클렌저로 가볍게만 닦아줘도 닦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블 2pH 세차 방법을 활용을 해서 세차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차가 벌레 자국이 완벽하게 못 지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거 아니네?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강한 오염물이 이렇게 들러붙은 경우나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어떤 방법을 해도 다 안 돼요. 폴리싱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패크 작업을 동행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폴리싱 공정을 같이 해주시는 게 이 벌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물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한 케미컬도 있어요. 하지만 산성 같은 경우에 독한 케미컬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장면에 지울 수 없는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독한 뭐 염산 이런 케미컬도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더블 2p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와 무더위가 같이 공존하는 여름 시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세차 방법이고, 솔직히 다른 계절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여름을 위한, 장마철만을 위한 특화된 2pH 세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야상한 고속주행을 하면서 벌레라든가 각종 오염물들이 많이 튀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주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좀 세차를 하실 때 장마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더블 2pH 세차 방법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이런 방법을 여름철에만 한번 써보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